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했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저희가 이걸 알고 나면 또 많은 임상이 저희 안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에서 예술치료학 음악치료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도 이런 ADHD를 음악치료로 치료를 하는 과정들을 많이 배워왔고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임상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일단은 ADHD가 병명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힐리 월드 코리아의 사원으로서 그 사원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힐리 디바이스는 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 프로그램은 의료용이 아닙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질병의 치유, 치료, 완화, 진단 또는 예방 목적이 아니며 인증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힐리 디바이스는 의료용 기기가 아닙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 자문, 진단 또는 치료의 대체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힐리 디바이스는 바이오 에너지틱 영역의 하모니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ADHD를 고칠 수 있어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바이오 에너지틱 영역의 하모니를 도움이 된다. 하모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DHD에 대해서 뭔가 싶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DHD는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야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정리를 하면 주의력, 행동, 감정의 조절 능력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어른들도 있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금쪽 같은 뇌새끼에 나오는 ADHD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조금 자기의 옛날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반항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음속을 하고 보시거나 화면을 잠깐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 볼게요. 소리 공유가 안 됐구나. 다시 볼게요. 딱 엄마가 30분만 공부하라 했어. 아니 노래도 못듣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내 핸드폰도 안 주고. 엄마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딱 30분 동안 딱 해. 아니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시끄러워. 아 뭐야? 그럼 도서 선생님이 너도 조용히 읽어. 마음속으로. 그래서 짜장면 먹기 전에 물배 채워. 또 짜장면 나오면 안 먹지 말고. 너가 나 저번에 짜장면 한 컵에 다 먹었어. 그만. 안 먹기로 했잖아. 그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수롱아 약간 장난 심하면 좀 장난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 아, 다른 분들도 시켜. 우와 짜장이다. 꿀팁이네. 기다리세요. 안 담아주면 때릴 거야. 엄마 단무지.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하영아. 말고, 하영아. 아이고. 엄마 여기 담으실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야 저것도 엄마. 당장 놀러 와. 왜? 때려야지. 알았어. 나랑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지낼 거야. 형 느낌인데 형? 아이고 진짜. 너는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지낼 거야? 그럼 가. 진짜. 하영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벽 치는 거 아니에요. 깨지면 위험해요. 엄마 나 젤리 먹고 싶어. 지금 아니에요. 좀 더 놀아요. 아 싫어 젤리. 아 싫어 젤리. 얼른 가서 놀아요.
말을 안 듣네. 안 되지. 아이고, 세상에. 너 이거를 왜 허락도 안 받고 갖고 왔어? 그냥 얘네들이 몰래 먹다니까. 얘네들이 몰래 먹을 텐데. 그래서 몰래 가. 이제 완전히 막살내지 마. 야, 볼펜? 오. 아, 힘도 세. 여기 놀이터야. 책상에 넣어. 아. 깽기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혼자 걸려. 의자 당기고 바로 앉아봐요. 아니요. 왜? 복도까지. 수업 시간에 들어가진 않고 교회에서 아니에요. 밖에서만. 위험한데. 어떻게 할 거야? 너 되게 누워 있을 거야. 너 제가 누워 있을 거야. 네가 선택해봐. 아이고. 내가 네가 머니까 봐. 어머머머머머머. 스님 다쳐. 어머, 힘이 세서. 아이고. 그 자리에 누워있네. 가기 싫으면 일어나.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답답하죠? 못 보겠죠? 제가 이제 전에도 선생 일을 한 20년간 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봤거나 이런 영상을 봤다면, 야, 진짜 너무 답 안 나온다, 답답하다, 막, 이런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이 영상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또한 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옛날에 그냥, 저 되겠어, 인간 되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컸다면, 이제 같은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저 아이를 모르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걸 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ADHD 약을 처방해 주는데, 사실은 부모님도 먹이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좋다고 먹이지 않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제 방해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 한두 명씩 부족한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거를 뭔가 컴플레인 걸거나 저희 부모님이 그러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우리 자녀에게 뭔가 불편함을 준다. 그냥 앉아있는 존재만으로도 되게 그걸 불편하게 여기셔서 학교에다 연락을 하세요.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그래서 약을 먹여서 등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보실 거는 이제 초등학교 ADHD 아이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건 정말 이 치료실에서 쓰는 테스트고 미리 공지드렸던 부분인데 매우 그렇다가 3점, 자주 그렇다가 2점, 때때로 그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이에요. 물론 유아기 ADHD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중등, 약간 고등도 따로 있는데 초등학생 ADHD를 갖고 왔어요. 비슷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점수를 이제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1번, 세부적인 면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매우 그렇다면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3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앉아있지 못한다. 5번, 다른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6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7번,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한다. 8번, 여가 활동이나 재미있는 일에 조용히 참여하기 어렵다. 9번, 과제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10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마치 모터가 돌아가는 듯 움직인다.
11번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12번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저희 딸이 지나치게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을 하는데 13번 과제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14번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15번 쉽게 산만해진다. 16번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17번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18번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점수를 혹시 다 매겨보셨나 싶은데 채팅창을 통해서 뭐 점수가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점수가 뭐 이 하나하나가 해당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수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다 더하셨을 때 19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ADHD 경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유진이나 저희 둘째 딸 같이 5살 친구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여기에 해당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그때가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성인 ADHD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의 ADHD는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해요. 엄청 많은 수치예요. 10명 중에 1명인 꼴이거든요. 10%, 5%에서 10%라고 하고 성인 ADHD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3, 4명이 성인 ADHD예요. 그런데 한번 척도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5, 6개만 하시면 돼요. 1번 어떤 일을 어려운 부분을 채팅창을 통해서 하셔도 돼요.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픈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픈 것뿐이에요. 혹시 2번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가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이에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척도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갖고 해요. 이 중에서 여기 회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4개 이상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4개? 4개. 미리 안 해보셨죠? 여기 회색 부분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2점 이상이면 문제고, 4번, 5번, 6번은 3점 이상이면 이제 체크인데, 그게 4개 이상이신 분은 성인 ADHD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개 정도. 다음 대표님 의외예요. 2개 정상이죠. 네네, 2개. 2개, 네. 맞아요. 그 정도 되시면 돼요. 자신을 속이지 마요. 두 분은 부부 상담을 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인 ADHD 사람들을 보면 실수가 많고요. 크고 작은 일에 되게 삐그덕거림이 많습니다. 또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쩔쩔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지 얘기만 해요. 누군가 생각이 나시죠, 지금? 막 생각이 나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해요. 얘가 차분하지를 못해. 주의가 산만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꼴, 3.4%가 성인 ADHD예요. 근데 이거는 그 퀴즈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갖고 있는 1위의 나라가 있어요. 1위 나라가 어딜까요? 성인 ADHD가 제일 많은 나라는 채팅창이 미국, 중국, 일본 자기 싫어하는 나라 올리는 거 아니죠 지금? 한국보다 더 많아요. 한국보다 더 수치가 많은데 프랑스라고 해요. 프랑스는 7.3%래요. 우리는 3.4%인데
그래서 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약간 흥 나면 그냥 같이 살고 흥 나면 뭐 헤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ADHD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도 10명 중에 1명, 뭐 어른도 10명 중에 3명 이런 수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진단을 받지 않고 어떤 부모들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정도 까불지 않아? 그 정도 산만하지 않아? 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 진단은 안 받지만 약간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근무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친구까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다. 80, 90%는 대부분 그렇고 특히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받는 수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진단에 대한 이런 체계가 더 많이 정확해져서 진단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ADHD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약물을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또 진단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옛날에는 ADHD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낙인이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 뭐 패드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4년 새 2배 가까이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엄청난 수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ADHD는 있었어요. 이게 현대병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했었는데 이게 현대병이 아니라 지금 와서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미디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의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ADHD는 완치도 가능한 병이에요. 제가 미리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그 골든타임을 잘 이용하시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ADHD 환자였던 성인이 돼서 그렇게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들은 소아 청소년과 달리 음주, 임신, 병용, 금기 약물들에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치료 기간을 정하기도 어렵다. 그 연예인들 보면 가비, 그 다음에 박소현, 이번에 나와서 진료를 받았죠. 그래서 ADHD가 ADH, 폭력성이 강하고 이런 충동성이 강한 친구들도 있지만 조용한 ADHD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좀 더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너무 잡생각들이 많거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박소연을 봤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뭔가 막 과해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하고 뭔가를 계속 잊어버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ADD라고 불리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ADHD 원인은 뇌의 기능적 구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두엽이라고 이 앞에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전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이상이 있거나 변형계에서 D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손에 보면 평형 감각을 갖고 있거나 뭐 자세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손의 그쪽 부분이 뇌의 부피가 작고 활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힐리가 미세 전류를 흘려서 그쪽 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적인 요인,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어에 많은 거,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의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ADHD 부모 중에 한 분은 엄한다. 너무너무 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기 때문에 애들이 ADHD인가? 아니면 ADHD라서 아버지가 엄해졌을까? 이런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아이가 너무 행동이 과하니까 부모는
제지를 계속해야 돼요. 앉아, 움직이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아이는 충동이 강하고 이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겠죠. 그럼 부모는 점점 더 세질 테고. 그래서 이제 엄한 부모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반대로 너무 엄한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감정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고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는 그렇게 과잉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부모가 ADHD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ADHD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유병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성인들까지 추적을 했을 때 50%는 10명 중에 5명은 ADHD 경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중에 10명이 ADHD라는 거는 우리가 힐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ADHD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가 이제 대표적인데, 카더라예요. 카더라지만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이걸 약을 먹으면 식욕이 없어진대요. 왜냐면 모든 욕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성장기 때 밥을 안 먹으면 키가 안 크겠죠. 그래서 성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잠을 잘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런 애들한테 이제 행동치료나 뭐 이런 게 병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물 치료만 의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 공부를 했지만 심리치료나 인지치료나 이걸 같이 병행해주면 정말 빨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디지털 치료의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심리치료 다 효과적으로 가면 약물 치료에 대한 의존력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들만 갖고 약만 먹여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집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에서 요즘에 ADHD에 대해 엄청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이 ADHD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요 19개의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 보시면 되게 힐리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손 전극에다 연결하죠.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센서들을 부착하는 거예요.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귓볼을 스크럽해서 깎아내고요. 귓볼에다가 전극을 연결하고 귓볼에다 연결했죠. 두피를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깨끗이 닦아내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렇게 괴해한 헬멧을 쓰지 않고도 공명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할 때 그날의 베이스라인을 1분 동안 저희가 측정하게 됩니다. 각 환자분들은 이렇게 본인만의 엑셀 파일을 갖게 되고, 이 환자의 개별화된 치료 목표가 여기 적혀 있네요. 이 환자는 2에서 10Hz의 느린 뇌파, 세타파와 알파파를 억제해야 되고요. 13에서 15Hz의 SMR파를 강화해야 되고요. 9에서 35Hz의 지나치게 빠른 비지브레인, 잡생각 뇌파입니다. 이 잡생각 뇌파들을 지금 들으시면 헤르츠, 네파, 뭐 달파파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다 이제 전류, 전기, 미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힐리를 통해서 계속 전류를 흘릴 때도 뭐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런 전류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ADHD를 하는 건데, 뭐 주황색은 나중 거 이렇게 해서 이게 공명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을 진단을 해서 그거 맞는 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유튜브에 보면 이제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s defined as a persistent pattern of inattentive symptoms and hyperactivity impulsivity. It is heterogeneous in nature and impacts cognitive skills such as motivation and executive functions. This causes interference in social.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뭐 따로 통역은 하지 않겠는데, 미세 전류를 통해서 ADHD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전전조협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서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uses an electrical current of low amplitude applied by electrodes on the scalp. It is non-invasive, inexpensive, safe and easy to use with infrequent right sides of the.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유튜브만 열어봐도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옛날인 거 봐서 옛날 치료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류를 흘려서. Next, connect the second elastic head strap to the first one according to the desired electrode montage. Here, stimulation over primary motor cortex will be done. Ensure that the sponges are not excessively wet, but moist enough to have good electrode contact. Turn on the TDCS device. Use your system to measure the total resistance. 네, 저렇게 전류를 흘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이 친구들이 뇌 쪽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거나 그 부분이 작거나 뇌 부피가 실제로 여기가 좀 작아요. 전두엽이. 그 친구들을 뇌를 검사했을 때 그 부분을 전류로 흘려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극을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를 ADHD로 하고 있는데 최신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건데 미세한 전류로 뇌세포 또는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거 다른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정말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힐리도 FDA 승인은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많은 지금 투자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뇌를 자극하면 저활동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를 자극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KT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ADHD 전자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증, 행동장애, 우울증, 뇌전증, 신경정신질환들을 치료하는 전자약을 지금 KT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돈이 되니까 이들도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ADHD만 양상을 띠는 아이는 극히 드물어요. 이 친구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울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박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ADHD 있는 분들은 이제 조사해 보면 중독성이 너무 심하대요. 게임 중독, 술 중독, 쇼핑 중독, 뭔가 중독적인 것들이 많고 이직이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불안 장애도 많고 피해 의식도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주변에서는 자기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난 노력하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피해 의식도 높고 이런 분들이 또 심장 질환도 있고 비만도 높고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골든타임에 애들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좋다는 거죠. 디지털 그다음에 전자약이라는 게 있죠.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약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미세 전류를 통해서 전자장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미조신경을 자극하여 정신계, 면역계의 대사질환을 하는 겁니다. 미세 전류로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뇌 혈관 확장을 막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물은 두통이나 불안,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자약은 이런 부작용이 경미하다. 식욕을 증가하거나 이런 피부 자극이 됐다는 걸 경미하다. 그래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돼 기존 신경정신질환 치료 약물 대처대로 찾는 환자나 보호자 수가 늘 것이다. 그래서 전자약이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ADHD에 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이지만 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케어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약을 먼저 먹이고 싶겠어요. 그냥 이렇게 채워서 전류만 흘러도 케어가 되니까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HD를 여기 임상을 했던 거예요. 미세 전류로 55%가 표준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이거 논문입니다. 미세 전류를 통해서 실제로 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ADHD 이렇게 해서 하는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힐리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을까요?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도 되고 어른도 다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골드 사이클에 보시면 존재랑 진정 을 쓰시면 좋고요. 바이오 에너지틱의 하모니에 보면 신경의 조화. 이것도 내 신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경의 조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틱 하모니에 2에서 불순물, 그다음 파워 오버 3에서 피타와 충돌 균형이에요. 무지개 앱에다가 ADHD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같이 돌려주시면 좋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성인 ADHD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멘탈 밸런스에 보면 정신균형 급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 보면 IMF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전류를 귀에다 꽂거나 여기다 부착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조화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코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ADHD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힐리보다 맥힐리가 있어야 된다. 맥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이죠. 어떤 애는 5kg, 어떤 애는 16kg, 어떤 애들은 17kg 다 키로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힐리로 주파수를 준다는 건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맥힐리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해도 공간 안에서 다 주파수를 주기 때문에 그 맥힐리에 보면 뇌의 조화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게 크게 ADHD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뇌를 직접적으로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좋을 거고 또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요하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ADHD가 어떤 경향이 있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름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네디, 고흐, 아인슈타인, 뉴턴, 스티븐 스필버그, 얼트 디즈니, 링컨, JF 케네디, 피카소. 제가 조사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이클 펠프스, 짐 캐리, 로빈 윌리엄스, 톰 크루즈, 잭 니콜슨, 저스트 팀버레이크,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가비, 박소연 씨, 고흐 다 ADHD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병인데 병이라고 보시기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과잉된 거는 좀 줄여주시면 되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힐리로 안정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10 중에 하나는 ADHD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시고 꼭 진단을 받지 않아도 더 많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과잉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너무 주의 산만하거나 너무 맨날 뭐를 놓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것들을 이 힐리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걸로 할 수 있다 하고 한번 빌려줘 보시고 진짜 쓰게 해보시면 우리가 많은 임상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팅에서 만났던 ADHD 환자 학생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도 폭력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미팅 왔던 자리에서 약을 먹지 않고 나왔어요.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약을 먹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돌려서 아이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요걸 주고. 그랬더니 약을 먹는 정도로 얘가 이게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단 한 번 뗐는데 커피를 갖고 올 때 안 떼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약을 먹고 나왔나요? 아니,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침 약을 안 먹고 나왔대요. 근데 그게 점심때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래도 얌전하게 잘 있네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갖다가 빌려주시면 바로 이제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산만했던 애가 이렇게 진정이 되는지. 그래서 주변한테 많이 알려보시고, 많이 전달하시고 해서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많은 분들한테 힐리하는 그런 일이 사업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못 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